할로윈에 택시를 타다. 지수는 할로윈 밤의 활기를 느끼며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한 할로윈 파티에서 늦게까지 놀았지만 이제는 지쳐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다. 도시의 거리는 할로윈 분위기로 가득해냈다. 곳곳에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가로등 밑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이들 사이로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다. 택시를 불러야겠다. 지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근처에 바로 택시가 잡혔다. 곧이어 다가오는 택시의 노란 불빛이 보였고 지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다. 택시는 그녀 앞에 부드럽게 멈추었다. 지수는 뒷좌석 문을 열고 택시에 올라탔다. 서대문으로 가주세요. 그녀는 목적지를 말하고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운전기사는 처음부터 무언가 차갑고 기묘한 느낌을 풍겼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후드로 얼굴을 가린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했다. 지수는 그저 피곤해서 예민하게 느낀 것일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귀신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고 장난으로 가득한 할로윈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차 안은 어딘가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해냈다. 잠시 후 지수는 택시의 방향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저기요,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운전색에 말을 걸었다. 하지만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차를 몰았다. 이제 지수는 분명히 이상함을 느꼈다. 도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었다. 혹시 저기요? 다른 길로 가시는 건가요?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운전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때였다. 갑자기 택시 안에 기묘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냄새와 썩은 내음이 섞인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냄새였다. 지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목적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게 뭐야? 지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봤다. 그 순간 주변은 너무 어두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할로윈의 소란스러움도 거리의 불빛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정차해주세요. 지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운전사가 멈추지 않자 그녀는 당황하며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차 안에서 마치 가둬진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차가 휘청거렸다. 운전사는 속도를 내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아갔다. 주변의 풍경은 이제 완전히 낯설었다. 빌딩이 아니라 낡은 나무들이 서 있는 시골길이었다. 지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왜 이러세요? 그녀는 간절하게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운전사의 옆모습이 살짝 보였는데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이상하게도 뭔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었다. 마치 껍질을 덮어쓴 무엇인가처럼. 그 순간 지수는 차가 어디론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문을 열려고 발버둥 쳤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차가 멈췄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숲속, 차는 한적한 곳에서 멈춰 있었다. 운전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지수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할로윈 가면처럼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로윈에 넌 내게 잘 왔어. 지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문을 발로 차며 열려고 시도했다. 다행히 잠금이 풀리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차 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뛰어갔다. 뒤에서 운전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더욱 빠르게 달렸다. 지수는 숲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어둡고 축축한 땅 위로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뾰족한 가지들이 그녀의 옷과 피부를 핥히고 지나갔다. 그러나 지수는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운전사가 그녀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몸을 채찍질하듯 몰아붙였다. 숨을 헐떡이며 얼마간 더 달리던 지수는 문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토록 오랜 시간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숲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가시덤불과 어둠이 둘러싼 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어디로 가도 같은 풍경이 반복되었다. 지수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녀는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공포와 불안이 점점 그녀의 마음을 집어삼켰다. 무엇보다 그 택시 운전사의 기괴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어색하게 찢어진 입과 일그러진 눈,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 형체는 분명히 뭔가 다른 존재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즉시 몸을 긴장시켰다. 소리는 그녀의 왼쪽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수는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몸을 돌리고 숨을 죽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그 형체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설마 그가 다시 온 건가? 지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옷가지였다. 지수는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숲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던 중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는 것을 발견했다. 저쪽이다. 지수는 희망을 품고 그곳을 향해 달렸다. 불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언가 집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다. 작은 오두막이었다. 지수는 주저하지 않고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거미줄로 덮인 천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지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방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오두막 안에서 잠시 안정감을 느끼려던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다. 지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오두막의 문이 다시 열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들어올 때와는 달랐다. 문 너머에는 택시가 서 있었다. 아까 자신을 쫓던 바로 그 택시였다. 설마. 지수는 몸을 굳히고 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택시의 조수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택시 운전사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얼굴은 여전히 후드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웃고 있다는 것을 지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기이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의 입술이 비틀린 듯 열리며 소리가 나왔다. 네가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지수는 공포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택시 운전사는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서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까이 있던 창문을 향해 뛰어들었다. 몸을 던지며 창문을 깨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가 맞닥뜨린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녀가 있던 곳은 다시 초임 탔던 그 택시 안이었다. 이게 뭐야? 지수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택시 안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었다. 운전사는 천천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할로윈의 밤은 끝나지 않아.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차를 출발시켰다. 지수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다. 택시는 어두운 길을 달렸다. 지수는 차 안에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떨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음 택시를 탔을 때와 마찬가지로 끝없이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한참을 달렸지만 그녀가 아는 서울의 거리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택시는 현실에서 벗어난 어느 어둡고 기이한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제발 멈춰주세요. 지수는 울먹이며 운전석에 소리쳤다. 하지만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본 채 무표정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여전히 기괴한 미소가 어른거렸다. 얼마 후 택시는 갑자기 멈췄다. 지수는 충격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두운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낡고 버려진 폐가가 보였다. 차 안에서 느껴지던 그 기이한 공포는 이 폐가에서 더욱 짙어졌다.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지수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내리시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몸이 굳은 채로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찼고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폐가 앞에 서 있던 지수는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바람이 불며 문이 스스로 삐걱거리며 열렸다. 집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녀는 마치 그 소리에 홀린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벽지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거실 중앙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집안의 불이 갑자기 깜빡이며 전등이 꺼졌다. 어디 있어?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비추어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수는 이 집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지수의 등 뒤에서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우리에게 속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운전사의 것이었지만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마치 저승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음침하고 서늘했다. 지수는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밑에서 차가운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챈 것이다. 지수는 겁에 질려 발을 빼내려 했지만 그 손은 너무나 강하게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형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형체였다. 검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 존재들은 지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소리는 어둠 속에 삼켜져 버렸다. 넌 도망칠 수 없어. 그 속삭임은 끝없이 반복되며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지수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다. 택시는 여전히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지수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택시를 타고 난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할로윈의 밤 지수는 영원히 이 기이한 악몽 속에 갇혀버린 것이었다.